사례를 기회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담아봤습니다. 어쩌면 이 경제학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긴 하지만 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를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나 개념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제 기회비용 자체의 그런 개념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영어 그대로 opportunity cost 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왜 이게 기회비용이 사례로까지 제가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수많은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이 과목을 내가 지금 이 과목을 들을까? 아니면 내일 들을까? 아니면 잠시 후에 들을까? 좀 전에 들었거나 좀 전에 들을까? 이런 형태의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세분화시키면 수많은 선택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 선택들의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는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기회비용 하면은 그 두 개의 단어를 쪼개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데 비용이 있다?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고 올 수 있는 용어라고 봅니다. A라는 대안을 선택할 때 다른 B, C, D 대안들 중에서 최선책을 선택하지 못하는 비용과 그리고 현재 들인 비용의 합계를 의미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A라는 선택을 하면서 소모된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잠재적인 비용을 묵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대안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 때 대학 진학과 취업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는 많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난 주말에 내 특성상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 특성상 난 주말에만 사이버대학 강의를 수강한다. 아니면 난 주말에 사이버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가 있고, 평일날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수강한다.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다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고 수업을 듣는 거지만, 이제 이럴 수 있죠. 이제 오프라인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시험을 봐서 수시나 정시 모집으로 해서 그 대학 진학을 가는 경우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 전선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기회비용으로 놓고 봤을 땐 이겁니다. 취업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150만 원을 번다라고 치고, 매월 150만 원을 든다고 치고,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 나가는 등록금이나 입학금에 관련된 비용이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기회비용은 내가 이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매년 학기당 그 비용이. 내가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얼만큼 발생하냐면, 기회비용이 매월 대학 진학 한 4년간이라고 하면은, 그 비용이라고 하면은 매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고, 1년에 한 1,800이 될 테고요. 매년 4년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에다가 5,800만 원이죠. 5,800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하는 건 5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포기를 하고, 5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포기를 하고 대학 진학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놓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선택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대학 진학하지 말고 취업을 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또 취업을 하지 말고 대학 진학을 해야 된다, 자녀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무언가의 선택적인 대안 중에서 선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니, 그 기회비용의 가치가 더 높은 것들을 보통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단순하게 난 이거 할래, 난 저거 할래, 난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그렇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셔야만, 의사결정을 하셔야만 궁극적인 목적의 그 금융자산 관리나 아니면 기타 나머지
어떤 그 자산 관리의 목적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 순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고 매 순간마다 기회비용이 얼마지? 내가 그거를 우리는 금전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난 이게 더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보통 가치가 더 높은 쪽을 하죠. 가치를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치를 놓고,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놓고 따라가는 걸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풍성한 그런 결과물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지고 왔고요. 회계학에서는 이 명시적 비용만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이 경제학에서는 이 명시적 비용과 이 기회 비용을 둘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대학교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간에 내가 무슨 경제활동을, 보통 야간에 학습을 했지만 그 시간에 야간에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한 거는 제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업을 들었고 졸업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수많은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도 지금 이걸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학습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한 준비를 해봤습니다.